네, 뉴스엠의 두 번째 코너 여의도는 지금 시간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여의도는 아름답지만 아마 이분들의 속은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준비하는 각 후보의 캠프인데요. 특히 지지율 선두를 지켜오던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의 매서운 상승세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더민주의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특보단장 맡고 있는 더민주 민병두 의원 나오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민 단장님. 지금 MBC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어제 나온 다양한 조사에서 양강구도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밖까지 역전을 한 모습을 보였고 또 문 후보 측에서 충격적일 것은 다자구도에서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민 단장이 오늘 트위터에 대세론을 잊고 새 출발하자 이런 글도 올리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십니까? 우선 양강구도는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자구도는 이제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상당히 이제 물고 물리는 혼전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스프링 캠프 때 동계 훈련 때 대세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정말 새롭게 출발하자, 겸손되게 출발하자, 절실하게 출발하자 이런 심정을 갖고 오늘 선대를 갖다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 지지자들이 자신이 보수 지지자임을 또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어떻게 보면 숨겨왔던 것이죠. 그만큼 탄핵 국면 하에서 자기의 어떤 철학과 생각을 표명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저어하거나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러한 보수 지지자들이 다 자기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대결 구도까지 왔는데 그러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 즉 문재인으로 희망을 만들겠다는 적극 투표층과 문재인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감층, 이 사람들의 투표 참여도 반응 조사에 보면 차이가 나고요. 또 평판도 조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으로 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조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이제 일종의 충성도 조사인데 그 차이가 크면 큰 쪽이 아무래도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평판도 조사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신발끈을 새로 묶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당선 가능성에 대한 건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문 후보를 택하지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안 후보 측은 본인들은 외연 확장에 능하다. 그러나 문 후보는 확장성이 작다. 이게 바로 약점이다. 이런 입장인데 민 단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갑재 평론가나 또 뭐 서경석 목사 이런 분들 주로 일반적으로 이념지향으로 볼 때는 이제 극단적인 우파에 속하신 분들이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갖다 전략적으로 선택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확장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가짜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수구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염원을 반영하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되고 정체되는 것이죠. 이번 선거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흐름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흐름,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어떻게 혼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거에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겠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겠다, 자기의 지지를 갖고 어떻게 보면 대결했는데 지금은 한쪽에서는 반감을 조직화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반감을 조직화한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를 수구 세력이 임대한 렌트 후보다, 대리운전 후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반감 후보로는 멀리 갈 수 없다. 반감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주셨고 또 민 단장께서 더 과감한 확장주의를 하자 이런 글을 페이북에 올린 걸 봤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프 회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 후보가
경선 후보들 찾아가면서 충남도청, 성남시청 갔었고요. 지난 주말에는 최혜성 후보까지 다 모여서 호프회동을 가졌는데 후보들끼리는 합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들도 그렇고요. 다만 지지층까지 끌어안았느냐, 여기선 물음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각 당 지명대회를 다녀온 후에 그 샌더스 같은 사람이 이번 우리 당 경선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우리 경선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표명하고 그 가치를 갖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가치의 경연장이 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경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샌더스 같은 이재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오른쪽에 샌더스, 안희정도 있었던 것이죠. 이 두 분의 가치를 다 포괄해서 민주연합함대, 개혁연합함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직접 충남도청과 성남시청을 찾아갔고 또 오늘은 한때 경쟁을 했던 박원순 서울시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연합함대, 민주연합함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층에서의 어떤 결합은 일단은 마무리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것이 그들을 지지했던, 그들의 가치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녹여 들어가서 중도, 중원을 갖다가 우리가 포용하고 확대하고 또 고정지지층을 결집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경선 후보자들의 표층이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통합 선대위 캠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 대표와 문 캠프 쪽에서 김민석 의원이냐 강기정 의원이냐를 두고 상황본부장 잡음이 일었고요. 또 오늘 첫 선대위에서는 박영선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직책을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첫 선대위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래서 뭐 용광로 선대위를 갖다 구성하기로 하고 당의 다양한 분들을 다 모셔서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일부 잡음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 조정 과정에서 다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대위는 일종의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함대죠. 이 함대는 복잡하면 안 되고 큰 가닥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내용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후보한테 모든 것이 집중되게 하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텐데요. 지금 양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책이 실종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았고요. 끝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대표 공약을 말씀해 주시는데 81만 개 공공일자리는 많이들 아시니까 그 외에 대표 공약 하나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오늘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할지 또 규제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 갖다 일일이 포지티브 규제 뭐만 된다. 그럼 그 나머지 것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는 그 길을 빨리 뚫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네거티브 규제를 갖다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상공인 회의소에서 상공인들 상대로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서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정하고 나머지는 산업이 움직여 가다가 걸리는 길에 또 새로운 장애가 나타나면 그걸 갖다 스스로 풀어나가고 뚫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산업계에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 후보 측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은데 특별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질문은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또 경선 후보들에 대한 또 표층을 어떻게 끌어안느냐도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 아들 문제는 우리가 검찰에 고발했죠. 허위사실을 유포한 측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아마 선거 국면 과정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검찰 고발이란 강수를 둔 건 그만큼 우리가 진실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